안녕하세요. 파이썬 반도체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개발한 코드를 활용하여 PN정션의 IV 특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전압 0V로부터 시작하여 순방향으로도 전압을 인가해보고 역방향으로도 인가해 보겠습니다. 전압을 높여나가는 것은 이미 전에 MOS 구조일 때 해봤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넌리니어 포화송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0V일 때의 해이므로 이 점을 시작으로 전압을 0V보다 높여가거나 혹은 전압을 0V보다 낮춰가거나 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의 코드는 0.05V 간격으로 1V까지 전압을 높여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V까지 낮추고 싶다면 0.05V를 마이너스 0.05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정된 인가 전압을 어노드 쪽에 인가합니다. 홀 농도나 전자 농도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바이어스 램핑을 하면 어느 정도 뉴턴 이터레이션을 하고 나면 수렴회가 얻어지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리버스와 포워드 경우에 대해서 수렴회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이터레이션의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렴은 포텐셜의 최대 업데이트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볼트보다 작아지면 수렴했다고 판정하였으며 그럼 브레이크 구문을 통해서 해당 for 루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대략 4번 혹은 5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0V에서도 2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네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속 방정식의 이산화가 좋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렴회를 다 구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IV 커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렴회로부터 단자 전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자 전류는 각 단자마다 터미널마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치 플래너 모스펫에서 드레인 전류와 바디 전류가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단자 전류는 각 점마다 결정이 되는 전류 밀도와는 다릅니다. 정상 상태에서 단자 전류는 다음과 같이 홀과 전자에 의한 전류 밀도의 합을 전극의 표면에 대해서 적분해 준 값으로 주어집니다. 앞에 음의 부호는 소자 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양수로 생각하는 컨벤션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1차원 구조만 생각하면 문제가 무척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위치한 어노드 전류를 구해볼까요? 그럼 이 표면에 대한 적분이 단순히 면적을 곱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직한 면에 대해서 모든 물리량들이 다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이때의 전류 밀도는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 단자에 연결된 선분에서 구해야 되겠네요. 어노드 같은 경우에는 어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분에 대해서 구해준 그 전류 밀도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순방향에서는 전류는 인가전압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단위 면적을 1제곱 마이크로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큰 그림은 전류를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것이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만 그림은 같은 자료를 Y축을 로그 스케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0V를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정확히 0A가 되어야 할 텐데 물론 수치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정확히 0V가 되지는 않습니다.
역방향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쁜 그림과는 달리 들쑥날쑥한 결과가 얻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좀 더 구현을 잘 해보면 마이너스 1V를 인가했을 때의 전류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7승 퍼 제곱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부호는 음수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타원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수준의 역방향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은 제너레이션 리컨비네이션 같은 메커니즘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서 실제 측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도입한 이산화된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pn 접합의 순방향, 역방향 특성을 구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은 정류 특성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내부 물류량들을 관찰하는 일 등의 일은 다른 계산전자공학 동영상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구현할 때 조심할 점과 결과 위주로만 짧게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현재 구현이 참 좋지 않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깨달아야 이후의 개선 과정이 더 값지게 여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